붉은 석양이 서울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기울어질 무렵 70대의 김복래 할머니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명품 거리의 보석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손때 묻은 고무장갑, 찢어진 장바구니와 발에 신은 고무신은 이 화려한 거리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이었죠. 내가 딸내미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 하는데. 김복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매장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허름한 복장이 그녀의 일생을 말해주는 듯했어요. 평생 시장 채소가게에서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던 세월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김복래가 찢어진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건 오랜 습관 때문이었고 그녀의 진짜 정체는 국내 최대 식품기업의 창업주이자 이 백화점의 주요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복래는 지금도 매일 새벽 자신이 처음 시작했던 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곳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어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빛을 반사하며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과 금빛 장식, 수정 샹들리에가 매장 곳곳에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정장 차림의 고객들이 진열대 앞에서 보석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김복래의 등장에 매장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복래는 그런 반응에 익숙한 듯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의 눈에 특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그 반지는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예쁘구먼. 김복래가 진열장 앞에 멈춰서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매장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주변 고객들이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김복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진열장 속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손녀딸의 25번째 생일 선물로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김복래의 평화로운 쇼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장의 에이스라 불리는 유세진이 주변 고객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빠르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고객님, 여기 제품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세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김복래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매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김복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세진의 완벽한 메이크업과 단정한 유니폼,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감겨있는 고급 시계가 눈에 들어왔죠. 예약이 필요한가? 김복래가 순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세진은 김복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의 고급스러운 고객들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김복래의 모습이 매장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냄새도 좀 나네요. 이 근처 시장에서 오셨어요? 여기는 단순히 구경만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진지하게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유세진의 말은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비웃음과 경멸은 숨길 수 없었어요. 주변에 있던 고객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복래의 마음속에는 순간 슬픔이 밀려왔어요. 평생 손에 흙을 묻히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대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가슴 한구석이 아팠죠.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김복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항의도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김복래는 조용히 자리를 물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 고난을 이겨낸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세진은 승리감에 젖어 동료들에게 윙크하며 매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CCTV가 있는 모니터룸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뒷담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저런 분들이 왜 우리 매장에 오는지 모르겠어. 주변 분위기만 흐리지. 다른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신입사원인 지훈만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연민이 일었어요. 한편 매장을 나선 김복래는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평생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가면을 벗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공손히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회장님? 김복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매장 밖에서 우연히 목격한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가 탄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 세단 안에서 기사는 백미러로 김복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본사에 말씀드릴까요? 김복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내일 다시 와야겠구먼. 새벽녘 김복래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하루가 될 것임을 그녀도 알고 있었죠. 커튼을 열자 고급 주택가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정원과 우아한 인테리어의 저택은 김복래의 실제 생활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이곳보다 시장의 작은 채소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김복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고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어제의 시장 아줌마가 아닌 위험 있는 기업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가 그녀의 품격을 더했고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도착하여 그녀의 머리를 우아하게 정리해 주었죠. 오늘은 딸에게 줄 선물도 사고 작은 교훈도 주고 싶구먼. 김복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운전실로 향하자 기사가 공손히 인사하며 맞이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어제 그 보석 매장으로 가자꾸나. 김복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편 어제의 그 보석 매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브랜드 본사의 이사와 중요한 VIP, 고객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히 유세진은 그 누구보다 들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의 방문객이 자신의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유세진은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다시 점검하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오늘 VIP는 누구라고 하셨죠, 점장님? 유세진이 매장 점장에게 물었어요. 식품 대기업 창업주이자 우리 백화점 대주주십니다. 특별히 뵙기 어려운 분이라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점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유세진은 자신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응대드리겠습니다. 그때 매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본사 이사로 보이는 남성이 누군가를 맞이하러 급히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고 유세진도 최고의 미소를 준비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유세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매장 입구로 들어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그녀가 내쫓았던 김복래 할머니였기 때문이었죠. 다만 오늘의 김복래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과 우아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품격 있는 보석들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유세진만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뒤엉켰어요. 누구세요? 유세진이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에 매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본사 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김복래 회장님, 직접 오셨네요. 영광입니다. 김복래는 유세진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제의 상처보다 지혜로운 이해가 깃들어 있었어요. 어제 여기 직원한테 쫓겨났는데 다시 와도 되나 싶었지요. 매장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본사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점장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유세진에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제가 어제 유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복래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어제의 초라함이 아닌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본사 이사와 점장이 그녀의 양쪽에서 공손히 안내했고 다른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김복래 회장님은 우리 브랜드의 가장 소중한 고객이자 백화점의 주요 주주이십니다. 본사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매장을 방문해 주셨네요. 유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내쫓은 할머니가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김복래는 유세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던 김복래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내가 그 반지 좀 다시 봐도 되겠나? 김복래가 어제 바라보았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점장이 황급히 달려가 진열장에서 반지를 꺼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침대에 올려놓자 김복래는 천천히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다이아몬드가 찬란하게 빛났어요. 이 반지가 마음에 드는구먼. 우리 손녀 생일 선물로 딱 좋겠어. 김복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점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회장님.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김복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모든 직원들이 그녀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참 재미있는 존재구먼. 김복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옷차림과 지위에 따라 이토록 대우가 달라지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매장 한쪽에서 어제 김복래가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던 신입사원 지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복래는 지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넌 어제 내가 나갈 때 유일하게 뒷모습까지 챙겨본 고마운 아이지.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어제 할머니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 목격했던 유일한 직원이었어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회장님. 지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복래는 따뜻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진정한 존중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젊은이를 보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김복래는 반지가 담긴 고급스러운 상자를 받아들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분노나 복수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따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내가 이 매장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김복래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매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본사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점장은 식은땀을 더욱 많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세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만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매장을 그냥 두고 가기는 아쉽구먼. 김복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만 손님을 대하는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 본사 이사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즉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김복래의 시선이 유세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냉정함보다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네. 본사 이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유세진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세진 직원, 오늘부로 직무정지입니다. 회장님께 이런 신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 찼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매장의 에이스로 불리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유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복래는 잠시 유세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에게 유세진은 처벌의 대상이 아닌 교훈을 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온 김복래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누군가를 무너뜨리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젊은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김복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너그러움에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제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김복래는 시선을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어제 내 뒷모습까지 챙겨봐준 고마운 친구. 앞으로 내가 이 매장을 책임지는 게 어떨까?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신입사원이었던 그녀가 갑자기 매장의 중요한 위치를 제안받은 것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저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복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아이는 성공할 수 있다네. 보너스와 정규직 제안 어떤가?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래는 주얼리 박스를 품에 안으며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값비싼 보석들이 진열된 이곳은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세계와 시장의 채소 가게가 결국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오늘 일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구먼. 김복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네. 본사 이사와 점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고객 응대 실수가 아닌 그들의 서비스 철학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을 계기로 저희 매장의 서비스 정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점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고객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모시겠습니다. 김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만족감이 일었어요. 오늘의 가르침이 이들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김복래는 평생 자신의 성공 비결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기에 모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준 원동력이었어요. 이제 가봐야겠구먼. 김복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유세진이 갑자기 김복래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유세진의 간절한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김복래는 잠시 유세진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당신 반지는 없지요. 김복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반지의 유무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가치라는 의미였습니다. 김복래는 유세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젊은이가 오늘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일어나게. 김복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실수를 통해 배우면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 되는 법이야. 유세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루 만에 그녀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복래는 본사 이사와 점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후 지훈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어요. 그리고 유유히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당당했고 주얼리, 박스를 품에 안은 모습은 어느 누가 보아도 품격 있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장 밖에는 어제와 같은 검은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가 공손히 문을 열어주자 김복래는 우아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매장을 바라보니 모든 직원들이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기사가 물었습니다. 김복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시장으로 가자꾸나. 오늘도 채소 가게 문 열어야지. 그녀의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고급 정장과 보석 대신 편안한 작업복과 고무장갑을 끼고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일상으로요. 김복래에게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매장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김복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작은 반전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랐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품격은 차림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복래는 평소와 같이 새벽녘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화려한 정장과 보석 대신 평소처럼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꼈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복래 할매로 불리는 평범한 채소가게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활기찬 소리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김복래의 귀에는 그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채소가게 앞에 서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그녀에게 이 시장은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복래 할매, 오늘도 일찍 오셨네. 옆 생선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복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큰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곳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장에서 수십 년간 채소를 팔아온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자 익숙한 채소 냄새가 그녀를 반겼어요. 김복래는 가게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평생 일해온 그녀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어요. 주부들과 식당 주인들이 신선한 채소를 사러 몰려들었고 김복래는 그들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겼어요. 비싼 옷을 입었든 허름한 옷을 입었든 상관없이 말이죠. 할매, 이 시금치 얼마예요? 젊은 주부가 물었습니다. 김복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싱싱해서 조금 비싸구먼. 하지만 맛은 보장하지. 그녀는 시금치를 저울에 올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의 보석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유세진이라는 젊은 여성에게 작은 충격을 주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훈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복래는 잠시 가게를 비웠어요. 그녀는 조그만 도시락을 꺼내어 시장 구석의 평상에 앉아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복래가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보석 매장에서 만났던 지훈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평상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김복래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복래 할매라고 부르면 되네. 앉아보렴. 지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김복래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일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매장 주임으로 발령받았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복래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 그런 거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니 잘할 수 있을 거야. 지훈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범한 시장 풍경과 채소가게,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김복래의 모습이 어제 본 화려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여기서 일하시는 건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복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회사는 아들이 잘 운영하고 있고 나는 여기가 좋아서 매일 나오는 거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게 진짜 행복이란다. 지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김복래가 건네는 삶의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수십억의 재산과 거대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이토록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놀랍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김복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포장을 풀자 정교한 손목시계가 나타났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이것 참. 김복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진심 어린 선물에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가르침의 대가는 아니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복래는 시계를 손목에 차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거 예쁘구먼. 고맙다 아가야. 두 사람은 한동안 시장의 일상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복래는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세진은 어떻게 됐나? 김복래가 문득 물었어요. 지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직 직무정지 상태예요. 하지만 어제 일 이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침에 매장에 와서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거든요. 김복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의도했던 교훈이 전해진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벌을 주는 것보다 깨달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녀는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럼 됐구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김복래가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후가 되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오후 근무를 위해 매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또 찾아뵐게요, 할머니. 지훈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김복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지 반갑구먼. 내 채소 가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훈이 떠난 후 김복래는 다시 채소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채소를 정리하고 가격을 매기는 일상적인 일들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사건을 통해 그녀도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이었죠. 저녁이 되자 김복래는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그녀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그때 가게 문 앞에 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세진이 서 있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유세진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겸손함과 부끄러움이 담긴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김복래는 잠시 유세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게. 유세진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어제의 화려한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유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복래는 빗자루를 한쪽에 기대어 놓고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보게. 유세진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자 김복래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김복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저는 평생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왔어요. 어제 회장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김복래는 따뜻한 눈빛으로 유세진을 바라보았어요.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품격은 차림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유세진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김복래의 채소 가게에는 작은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에서 두 여성이 나누는 대화는 세대와 지위를 뛰어넘어 진정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복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기억하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야. 다음 날 아침 김복래는 평소와 같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유세진과 지훈이 함께 그녀의 채소 가게를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배움과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김복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진정한 교훈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준 작은 반전의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여긴 구경만 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유세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복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침 시장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